요즘 들어 가족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땐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고 이젠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이상하게 서로의 말이 잘 닿지 않을 때가 있죠. 엄마는 맨날 잔소리야. 너는 도통 이야기를 안 하잖니. 그렇게 말이 부딪히면 마음이 먼저 다칩니다. 소리로는 싸운 것 같지 않아도 표정 하나, 한숨 하나에 마음이 많이 아파옵니다. 그럴 땐 괜히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입안에 머금은 말들이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속으로만 맴돕니다. 괜히 또 싸움이 될까봐. 그런 생각에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식탁 위 반찬만 바라보게 됩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면 복잡한 생각이 잠시 가려집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조용히 많은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하루를 다 보냈는데 무엇 하나 잘한 게 없는 것 같고 가족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미안함이 쌓여갑니다. 그럴 때 저는 조용히 앉아 생각합니다. 낮에는 분주했던 생각들이 이 시간만 되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내가 너무 쉽게 상처받았던 건 아닐까? 혹은 너무 쉽게 상처를 줬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차분히 떠올라 가만히 앉아 한참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하고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일들이 뒤늦게 가슴을 두드립니다. 가족이란 존재는 참 신기합니다. 멀리서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가까이서 보면 오히려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낯선 사람에겐 친절하면서도 가족에게는 냉정하고 무심할 때가 많지요. 그건 아마도 가족에게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묘한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니까라는 말 속엔 때로 무심함이 숨어 있고 그 무심함이 하루하루 마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남편과의 대화가 줄어들면서 집안이 조용한 날이면 괜히 허전하고 조용한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려올 때면 그 소리가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문득문득 과거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식탁 위에 앉아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깔깔 웃던 모습, 그걸 보며 나도 따라 웃던 그 시간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게 얼마나 따뜻한 기억이 될 줄은요. 이젠 그때의 웃음 대신 휴대폰 알림음이 집안의 유일한 소리가 되었고 식탁 위에는 이제 놓여진 반찬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가족의 온기는 함께 밥을 먹는 시간에 깃들어 있다는 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선의 현인 정약용 선생님을 떠올립니다. 그분의 글 속에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그가 말한 사랑의 시작은 언제나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을 베풀지 못하면 먼 사람을 어찌 사랑하겠는가. 이 짧은 문장은 마치 제게 말을 건네는 듯 했습니다. 먼저 가족에게 따뜻해야 한다. 그게 사랑의 순서다. 그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오래 울렸습니다. 조선의 현인 정약용. 그 이름을 떠올리면 보통은 뛰어난 학자나 개혁가를 생각하지만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의외로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다는 걸 느낍니다. 그가 쓴 목민심서는 백성을 위하는 벼슬아치의 자세를 말하지만 그 근본엔 늘 사람을 향한 따뜻함, 즉 인이 자리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을 베풀지 못하면 먼 사람을 어찌 사랑하겠는가. 이 말은 단순히 벼슬아치의 교훈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의 순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려면 먼저 집 안의 사람부터 따뜻히 대하라는 것. 즉 모든 일은 가족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유배지 강진으로 내려가 18년 동안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추위와 외로움, 질병과 빈곤 속에서도 그는 가족에게 수십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은 모두 다정했습니다. 건강은 어떠냐? 아이들의 학문은 꾸준하냐? 너무 근심 말아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안엔 벼슬이나 명예보다 한 인간으로서 가족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그의 편지 중 하나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더라도 마음만은 부유해야 한다. 남이 주는 밥 한 숟가락보다 서로 아끼는 마음 한 조각이 더 든든하다. 그는 행복의 조건을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이 말은 200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한치의 낡음이 없습니다. 나도 가끔 그 말을 떠올립니다. 특히 가족과 다투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 날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에게 인을 베풀지 못하면 세상을 어찌 사랑하랴. 이 한 줄은 마치 제 마음속 거울처럼 제 행동을 비추어 봅니다. 나는 정말 인을 실천하고 있었을까? 아이들이 피곤해 보일 때 그냥 빨리 자라는 말 대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그 한마디를 묻는 게 인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이 말한 인은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는 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는 근본의 마음. 그에게 인이란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즉 상대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이지요. 요즘 가족 사이에서 가장 쉽게 사라지는 게 바로 그 마음 아닐까요? 우리는 이해받고 싶다는 생각에 갇혀 이해해 주려는 마음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말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사랑받기 전에 먼저 이해하라. 그게 사랑의 첫 순서라는 것을 그는 이미 200년 전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약용은 가족에게 보낸 편지 말미에 종종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마음을 닫지 말거라. 말이 막히면 정이 마르고 정이 마르면 집안이 메마르느니라.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오래된 내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식탁에서 대화를 하려 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밥만 먹으면 안 돼? 요즘 피곤해.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잔소리를 너무 했나? 아니면 이미 내 말이 듣기 싫어진 걸까? 그날은 말없이 밥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아이의 방 문틈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더군요. 공부를 하는 줄 알았는데 책상 위엔 교과서 대신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날 밤 아이의 일기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잔소리하는 이유를 알아요. 그런데 듣는 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냥 옆에만 있어주면 좋겠어요. 그걸 읽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건 결국 나였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말을 조금 줄이고 대신 눈빛을 자주 보려 합니다. 괜찮아. 대신 그저 부드럽게 바라보는 시간. 그 안에서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는 걸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인을 행동하는 사랑으로 정의했습니다. 말보다 행동, 이해보다 실천을 강조했지요.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의 길은 멀지 않다. 그대가 웃는 얼굴로 누군가를 맞는 그 순간 이미 인이 그대의 안에 있다. 이 문장을 떠올리면 가끔 제 일상의 장면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남편이 퇴근 후 내민 따뜻한 차 한 잔, 아이의 엄마나 다녀왔어라는 짧은 인사, 그 모든 게 인의 실천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구나. 그건 결국 매일의 작은 마음 하나가 모여 만들어지는 일상이었어요. 정약용이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가족 때문에 울고 웃었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200년 전 남긴 그 말이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도 여전히 울리는 이유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을 베풀라. 그 말은 오늘도 제 마음에 남아 하루의 끝마다 제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따뜻했습니까? 정약용이 사랑의 순서를 가르쳐 주었다면 퇴계 이황은 사랑의 모양을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은 마음에 불이고 예는 그 불을 다스리는 그릇이다. 이 문장은 짧지만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불과 같습니다. 따뜻하게 타오를 때는 세상을 밝혀주지만 그 불이 제어되지 않으면 자신과 타인을 함께 태워버리죠. 그래서 퇴계는 예를 강조했습니다. 사랑이 뜨거울수록 그 사랑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다고. 그 그릇이 바로 예, 즉 존중입니다. 퇴계는 학문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예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잃지 말라. 예가 사라지면 정이 사납게 된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쉽게 상처로 변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가족에게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 그게 뭐가 어려워? 나 때는 말이야.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얼마나 멀리 밀어내는지 우린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니까가 아니라 가족이기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게 말의 무게이니까요. 저도 그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몇 해 전 남편과의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 유난히 예민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복잡하고 작은 말에도 감정이 튀어나오던 날이었죠.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별 뜻 없는 말이었는데 저는 괜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알아서 해. 그 순간 공기가 무겁게 식었어요.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에 내밀며 말했죠. 요즘은 당신이 나보다 더 피곤해 보여. 그 한마디에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예의 없이 사랑을 대하고 있었는지가 스스로 부끄러워졌습니다. 퇴계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예가 사라지면 정이 사납게 된다. 그날 제 마음은 불이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번졌고 결국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태웠던 거죠. 하지만 남편의 그 한마디가 그 불을 다시 다스려주는 예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불이지만 존중은 그 불을 오래 지켜주는 그릇이었습니다. 퇴계는 인간의 감정을 연구한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사칠론변이라는 글에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의 마음에는 7가지 감정이 있다.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망. 그 모든 것은 하늘이 준 본성이다. 다만 그것이 지나치면 도리가 흐려진다. 결국 퇴계가 강조한 건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니라 감정의 균형을 지키라는 뜻이었습니다. 요즘 가족 안에서도 균형이 많이 무너집니다. 사랑은 넘치는데 대화가 부족하고 정은 깊은데 존중이 없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 마음이 불만으로 바뀌고 불만이 쌓이면 서로의 말이 닿지 않게 됩니다. 퇴계는 그런 마음을 이미 예견한 듯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정성으로 시작하고 예로서 지켜야 오래간다. 사랑은 시작보다 유지가 더 어렵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식고 익숙함은 존중을 조금씩 잠식합니다. 그래서 예가 필요합니다. 예는 단정한 인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란 상대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식탁에서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 아이가 말할 때 휴대폰을 내려놓는 일,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예의 실천입니다. 퇴계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거울로 얼굴을 비추고 예로서 마음을 비춘다. 그 문장을 읽을 때면 문득 제 일상이 떠오릅니다. 가끔 아이가 저를 흘끗 볼 때 그 눈빛 속에 제 모습이 비춰집니다. 바쁜 핑계로 대충한 대답,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그 눈빛에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가족은 언제나 내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이 결국 예의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퇴계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예는 마음의 문이다. 문이 닫히면 사랑도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사랑은 마음의 온기이고 예는 그 온기를 보존하는 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효율과 속도가 전부인 것처럼 돌아갑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예는 더 소중합니다. 빨리 말하고 빨리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조금만 더 존중해주는 태도. 그게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인이 사랑의 씨앗이라면 퇴계가 말한 예는 그 사랑을 보호하는 그릇입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그릇이 없으면 흙으로 흘러내리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오래 간직하려면 그 사랑을 담을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게 가족을 단단하게 만드는 비밀이 아닐까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요. 그 태도가 쌓일 때 가족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사랑의 불을 어떻게 지키셨나요? 그 불이 너무 뜨겁다면 지금 잠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식혀보는 건 어떨까요? 정약용이 사랑의 시작을, 퇴계가 사랑을 지키는 법을 말했다면 불경은 사랑을 되돌아보는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그 거울이 맑을수록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이 쌓이면 거울은 점점 흐려진다고 말하지요.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을 사랑함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이며 가족을 해치면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이 말은 들을수록 깊습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내뱉은 말, 보여준 표정, 무심히 던진 한숨 하나가 결국은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뜻이니까요. 가족은 우리의 첫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연이라 부릅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그 인연의 시작이 바로 가족이라 합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세상이 바르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세상이 혼란하다. 결국 세상을 바르게 보려면 먼저 내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 마음의 연습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하루는 참 바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 일, 집안일, 사람 사이의 일들로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마음의 여유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무심하게 대하는 그 습관이 업이 되어 다시 내게 되돌아온다는 뜻이지요. 저는 어느 날 그걸 무섭게 체험했습니다. 그날은 참 지친 하루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식탁에 앉자마자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때 초등학생이던 둘째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은 왜 그래? 저는 대답 대신 그냥 말했습니다. 피곤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그 한마디에 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식탁 위에 국을 한 숟갈 뜨더니 그저 말없이 밥만 먹더군요. 그때는 몰랐어요. 내 한마디가 아이에게 그렇게 무겁게 들릴 줄을요. 며칠 후 아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요즘 아이가 조금 예민해졌어요. 집에서도 혹시 힘든 일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 방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 4명이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 그림이었는데 그림 속에 저는 얼굴이 없었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제가 던진 짧은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그려졌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말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숨을 고르고 한 박자 쉬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게 바로 자비의 첫걸음이라는 걸 불경을 읽으며 배웠습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2가지로 나뉩니다. 자는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마음, 비는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자비가 멀리 있는 타인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자비를 베풀 곳은 내 집 아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 사람들에게는 친절하면서도 가족에게는 까칠합니다. 회사에서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무표정으로 말하죠.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금강경에서는 무아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나와 너의 구분을 내려놓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죠. 가족에게 화가 나는 이유의 대부분은 내 기준에서 출발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이 강할수록 사랑은 멀어진다. 가족은 나의 거울입니다. 내가 내뱉은 말이 돌아오고 내가 품은 감정이 그대로 비칩니다. 결국 가족의 평화는 내 마음의 평화와 닮아 있습니다. 어느 날 법정 스님의 글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행복이란 다른 데 있지 않다. 내가 먼저 미소 지을 때 시작된다. 그 구절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늘 행복한 가족을 꿈꿨지만 정작 내가 먼저 미소 짓는 걸 잊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따뜻한 얼굴로 살아보자.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이상하리만큼 부드럽습니다. 말투가 조금 달라지고 가족의 표정도 조금씩 풀어집니다. 불경은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평화도 마음에서 비롯된다. 결국 가족을 변화시키는 건 대화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먼저 부드러워지면 상대의 말도 부드러워지고 내가 웃으면 가족의 얼굴에도 빛이 스며듭니다. 요즘 저는 하루의 끝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을까? 그 질문 하나로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게 불교가 말하는 수행이 아닐까요? 대단한 명상이 아니라 내 곁에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말 한마디. 그게 마음을 닦는 첫걸음입니다. 유마경의 한 구절로 이 장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이는 가장 가까운 이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 말이 오늘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제나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제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바꾼 인물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제게 사랑의 모양을 보여준 분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기억입니다. 겨울 저녁 눈이 소복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부엌 문틈 사이로 김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문을 열면 어머니의 등이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에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소뚜껑을 살짝 열 때마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았죠. 왔어? 손 씻고 와. 밥 다 됐다. 그 말 한마디면 세상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말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어머니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잔소리 대신 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밥 한 그릇에 반찬 몇 가지에 그날의 마음을 다 담으셨죠.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따뜻하게 지은 밥 한 공기가 너 오늘 수고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가 그 나이가 되고 보니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가족을 위해 부엌에 서 있는 일은 단순히 밥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랑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음식의 냄새 속에 식탁 위의 조용한 온도 속에 그분의 마음이 녹아 있었던 거죠. 저도 이제 그 일을 합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 먼저 부엌불을 켭니다. 밥솥의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어릴 적엔 그게 어머니의 일이었는데 지금은 제 하루의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어머니가 제 곁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땐 문득 속삭입니다. 엄마, 나도 이제 엄마가 되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 둘이 초등학생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밥을 차릴 기운이 없었습니다. 겨우 라면을 끓여 식탁에 올려두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맛있어? 순간 울컥했습니다. 라면 한 그릇에도 행복을 느끼는 그 아이들을 보며 문득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이 들어간 밥은 무엇이든 맛있단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손맛이 아니라 마음맛이라는 걸.
음식이든 말이든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온도가 중요하다는 걸요.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퇴근이 늦은 남편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 밥솥을 열어봤어요. 밥 있네. 같이 먹을래?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밥 다 됐다. 그 한마디로 위로가 되었던 시절이요. 사랑은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한 문장으로, 한 그릇으로.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손수 저녁밥을 지으셨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유난히 천천히 움직이셨다고 합니다. 언니가 물었대요.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때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밥 한 번 더 짓고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사랑의 방식이었고 그분이 세상과 나눈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밥을 지을 때마다 그날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립니다. 밥 한 번 더 짓고 싶어서.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 그게 결국 사랑을 계속 짓는 일이니까요. 이젠 제가 그 밥상을 이어받았습니다. 맛은 어머니만큼 나지 않지만 그 마음만큼은 닮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랑은 대단한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행동으로 쌓인다는 것을요. 아이의 도시락에 넣은 한 조각의 달걀말이, 남편에게 건넨 따뜻한 차 한 잔이 모두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인, 퇴계가 말한 예, 불경이 말한 자비, 그 모든 것은 결국 생활 속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향해 말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어머니가 제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하루가 저물고 거실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갑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고 남편은 아직 퇴근 중입니다. 조용한 집 안을 둘러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오늘 얼마나 따뜻했을까?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그 사랑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정약용이 말했던 이는 사랑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퇴계 이황이 말한 예는 사랑을 오래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경이 가르쳐준 자비는 사랑을 되돌아보는 마음의 거울이었죠. 그들의 말은 시대도 종교도 달랐지만 결국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할 것. 그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이 말은 마치 삶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 나침반 같습니다. 우리는 늘 먼 곳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더 좋은 일, 더 나은 사람, 더 넓은 세상 속에서. 하지만 정작 행복의 첫 자리는 집 안이라는 걸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걸 일깨워주는 말이 이 현인들의 가르침이었지요. 저는 요즘 하루의 끝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가족에게 어떤 마음을 건넸을까? 그 질문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어떻게 닿았을까? 그걸 돌아보는 시간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작은 기도 같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랑이란 처음엔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끝에 가면 책임이 남는다고요. 그 책임이란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한동안 가족과 거리를 느꼈던 시절이 있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멀어질 수는 있어도 끊어질 수는 없는 존재구나. 그게 사랑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지만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오릅니다. 밥 한 번 더 짓고 싶어서. 그 짧은 문장 안에 모든 사랑의 형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밥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쓰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 말을 이렇게 바꿔 마음에 새깁니다. 사랑 한 번 더 건네고 싶어서. 불교에서는 업이 쌓인다고 합니다. 좋은 말, 나쁜 말, 모든 행동이 마음의 흔적으로 남지요. 그 흔적이 다음 생을 만든다고 하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가족의 내일을 만드는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그 씨앗이 따뜻하길, 그 온기가 오래 남길, 그게 지금의 제 바람입니다. 퇴계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모든 소리도 고요하다. 그 말이 참 좋습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가족의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집니다. 사랑의 순서란 결국 그런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해 가까운 사람에게 닿고 그 사랑이 세상으로 번져가는 것.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누군가는 늦은 퇴근길에서, 누군가는 고요한 방 안에서. 하지만 마음의 불빛 하나만은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빛이 바로 사랑입니다. 작지만 단단한 불씨 하나. 그게 가족을 비추고 세상을 밝힙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아봅니다. 오늘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조금은 서툴고 가끔은 상처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향해 돌아오는 사람들. 그게 가족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가까운 이를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퇴계는 말했습니다. 예는 정을 지켜주는 그릇이다. 불경은 말했습니다. 남을 사랑함은 곧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이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의 하루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셨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차가운 말을 던지지는 않았나요? 그 모든 건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다시 따뜻해지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이미 사랑의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에게 먼저 따뜻해질 것. 그게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첫걸음이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불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당신의 집안을 천천히 비추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외로울 때 이곳 금은방의 불빛이 조용히 당신 곁을 비추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그 한 번의 클릭이 금은방의 불빛을 조금 더 오래 켜둘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으로 가득한 나날이 되길 기도합니다.